안희정 전 충남지사 두 번째 구속 이 칼날도 피해 갔습니다. 먼저 어제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한 모습,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 후 나오는 모습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 전 지사가 어제 2시간 40분 동안 신문을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서부구치소입니다. 서부구치소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신문을 맡은 박승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이 기각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은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서울 남부구치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정하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각 결정서와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고요. 이 재판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여전히 지금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 법률가이신 백성문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석을 좀 들어보는 게 낫겠죠? 사실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대부분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1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검찰이 보강했던 건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었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휴대폰 업무폰의 삭제 내용이나 뭐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전화를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훔쳤어요. 뭘 훔친 게 너무나 명백해요. CCTV도 다 있고. 근데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해요. 그럼 구속이 됩니다. 혐의가 명백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희정 지사 말대로 합의에 의한 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건지가 사실 명확하게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만 같이 들이민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장이 두 번째 재청구됐을 때 두 번째 고소인,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 네 번째 피해자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영장기재 범죄 사실을 넓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넓히지 못했습니다. 김지은 씨 걸로 한정을 했어요. 그 의미는 두 번째 피해자부터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구속영장 뭐 기각을 넘어서서 이건 나중에 이 상태로 재판을 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설명대로라면 재판부는 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데도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김지은 전 비서의 진술만 있는 상태다. 지금 이 점에 재판부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사안인데도 좀 시간이 빠르게 재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대전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 넘어갈 때 본인의 업무폰을 반납하면서 김지은 씨가 반납했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사후에 그것이 뭐 업무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지워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무엇인가가 급하게 지울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서 포착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를 해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 재판부에서는 영장 판사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안 전 지사 측의 얘기대로 정상적으로 지운 거다. 왜냐하면은 후임자가 자기가 쓸 거를 이제 뭐 지워서 사용한 것이지 굳이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걸 좀 더 받아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폰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영장심사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부분인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 전 지사 측은 이것은 뭐 증거인멸에 관한 것은 아니고 네.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눌렀다. 네. 받기 전에 곧바로 끊었다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지은 씨가 핸드폰에 이 어떻게 뜨길래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인가를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안 전 지사 아들과 김지은 씨 전 비서관의 무슨 안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안 전 지사 김지은 씨 뭐 이렇게 같은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이 안 전 지사의 아들이 그 캠프를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지은 비서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친분이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군요. 그래서 휴대전화에 이제 발신이 되면 전화를 걸면 누군지는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마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이게 실수로 전화를 잘못 건 거지 어떤 대화, 두 사람 사이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혹시요 장 교수님 예. 대화는 없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주변에서는 이 사안이 하도 중대하다 보니까 예.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앞두고 혹시라도 또 앞으로 또 재판을 앞두고 혹시라도 회유 또나 설득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걸려고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의심해 볼 만은 하지만요. 네.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근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답변한 내용은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 누른 거잖아요. 그걸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었을까? 만약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네. 답변이 아니라 바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네. 어떤 의혹을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통화가 회유 가능성으로 본다면 저는 네.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네. 이유는 안희정 지사는 이 일에 대해서 합의된 관계라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계 안에서 회유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회유의 가능성을 적어 보이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라고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네. 때도요. 그 말은 피합니다. 아하.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합의된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네. 지금 이제 주변인을 통해서 김지은 씨를 회유할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다면 김지은 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면 몰라도 이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건 지금 김지은 씨가 이 부분 폭로해서 지금 뭐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나를 회유하려고 해도 폭로하면 끝이에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실수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판부도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를 직접 회유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보다는 이건 단순히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재판부가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 2차 두 번째 계획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이제 구속영장 청구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얼마나 제대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 이제는 안희정 지사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안희정 지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때는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고소가 수천 건이 들어와도 1년에 기소가 되는 건 10건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입증하기가 어려운 범죄예요. 그래서 검찰도 뭔가 이게 협박이나 폭행이 없이 이 사람이 뭔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만으로 이렇게 여러 번 관계를 가졌다라는 게 이해가 되느냐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입증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입증에 좀 주력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두 번째 표저 있죠. 더 좋은 그렇죠.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이랬던 분. 그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를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직 업무상 위력 입증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그에 얼마 전에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 뭐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 관련도 지금 현재
별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입증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은 그 관련자들 그리고 관련된 물증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네.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소를 해야 그다음에 유무죄를 다투는 거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검찰이 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과 죄가 있다 없다. 이거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의 유무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 법률가이신 백성문 변호사님의 명쾌한 해석을 좀 들어보는 게 낫겠죠? 사실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어제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대부분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1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검찰이 보강했던 건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었죠.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네네. 뭐 휴대폰 업무폰의 삭제 내용이나 뭐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전화를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훔쳤어요. 네. 뭘 훔친 게 너무나 명백해요. CCTV도 다 있고. 근데 저는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해요. 그럼 구속이 됩니다. 혐의가 명백하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안희정 기사 말대로 합의에 의한 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건지가 사실 명확하게 지금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만 같이 들이민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장이 두 번째 재청구됐을 때 두 번째 고소인, 그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 네 번째 피해자까지 다 조사를 해서 영장기재 범죄 사실을 넓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것도 넓히지 못했습니다. 아하. 김지은 씨 걸로 한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의미는 두 번째 피해자부터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하하.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구속영장 뭐 기각을 넘어서서 이건 나중에 이 상태로 재판을 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의 설명대로라면 재판부는 이 사안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데도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만 보면 김지은 전 비서의 진술만 있는 상태다. 지금 이 점에 재판부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네. 것 자체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사안인데도 좀 시간이 빠르게 재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휴대전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 넘어갈 때 네. 본인의 업무폰을 반납하면서 김지은 씨가 반납했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사후에 그것이 뭐 업무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지워지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무엇인가가 급하게 지울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서 포착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네. 확보를 해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식으로 네. 설명을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것을 이 재판부에서는 영장 판사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네. 안전시사 측의 얘기대로 네. 정상적으로 지운 거다. 왜냐하면은 네. 후임자가 자기가 쓸 거를 이제 뭐 지워서 사용한 것이지 네. 굳이 고의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걸 좀 더 받아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업무폰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두 번째 영장심사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인멸 의혹이 나온 부분인데요. 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이 김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 전 지사 측은 이것은 뭐 증거인멸에 관한 것은 아니고 네.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잘못 눌렀다. 네. 받기 전에 곧바로 끊었다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두 번째 구속 이 칼날도 피해 갔습니다. 먼저 어제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한 모습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 후 나오는 모습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영장
이 기각된 이유, 재판부의 판단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지사가 어제 2시간 40분 동안 신문을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서부구치소입니다. 서부구치소. 서부구치소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신문을 맡은 박승혜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이 기각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은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서울 남부구치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정하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각 결정서와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고요. 이 재판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여전히 지금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의혹을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통화가 회유 가능성으로 본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이유는 안희정 지사는 이 일에 대해서 합의된 관계라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서 회유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회유의 가능성을 적어 보이고요.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된 관계라고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달라고 했을 때도요. 그 말은 피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합의된 관계니까. 이게요. 지금 이제 주변인을 통해서 김지은 씨를 회유할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다면 김지은 씨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유의미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면 몰라도 이 당사자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건 지금 김지은 씨가 이 부분 폭로해서 지금 뭐 안희정 지사의 아들이 나를 회유하려고 해도 폭로하면 끝이에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좀 실수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판부도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를 직접 회유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의 그 가능성보다는 이건 단순히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재판부가 바라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 2차 두 번째 계획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상 이제 구속영장 청구,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을 얼마나 제대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이지 이제는 안희정 지사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궁금증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지은 씨가 핸드폰에 어떻게 뜨길래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인가를 알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안 전 지사 아들과 김지은 씨 전 비서관의 무슨 안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안 전 지사 김지은 씨 이렇게 같은 캠프에 있었는데 그때 이 안 전 지사의 아들이 그 캠프를 도와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지은 비서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친분이 생긴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이제 발신이 되면 전화를 걸면 누군지는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마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이게 실수로 전화를 잘못 건 거지 어떤 대화,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혹시요 장 교수님 대화는 없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주변에서는 이 사안이 하도 중대하다 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두 번째 영장 심사를 앞두고 혹시라도 또 앞으로 또 재판을 앞두고 혹시라도 회유 또나 설득 이런 차원에서 전화를 걸려고 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의심해 볼 만은 하지만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근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답변한 내용은 저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개인적으로 잘못 누른 거잖아요. 그걸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었을까? 만약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답변이 아니라 바로 답변할 수